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매달 쓰고 있는 이 신용카드,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혜택은 놓치고 돈은 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겼던 혜택들을 모두 찾아내고 또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카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규칙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 월 지출액의 함정은 무엇인지. 세 번째, 내 돈 관리를 편하게 만들어줄 최적의 결제일은 언제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고금리 함정을 피하는 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정리한 스마트카드 체크리스트까지, 이 5단계를 통해 여러분의 신용카드 사용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카드의 숨겨진 규칙인데요. 카드사들이 우리에게 이 좋은 혜택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지는 않겠죠. 우리가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대부분은 나는 당연히 다 받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돈을 그냥 길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게 바로 혜택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바로 전월 실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카드사가 이번 달에 혜택을 받으시려면 지난달에 최소한 이만큼은 쓰셨어야 합니다 라고 정해놓은 기준 금액인데요. 이게 단순히 지난달 카드 청구서에 찍힌 총액을 보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월 실적을 채웠을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바로 통합 할인한도입니다. 즉, 전월 실적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셨으니 이번 달에는 최대 이만큼까지 할인을 해드릴게요 하는 약속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전월 실적과 통합 할인한도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한 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월 지출액의 함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지난달의 실적 금액보다 훨씬 많이 쓴 것 같은데 왜 혜택이 안 들어왔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쓴 모든 돈이 실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할인을 받기에 충분한 금액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드사의 계산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달 고정적으로 내는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세금, 그리고 자녀 등록금 같은 큰 돈들, 또 무이자 일부로 구매한 금액이나 상품권 구매 금액까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항목들이 대부분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아무리 많이 써도 정작 할인 혜택을 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세 번째 순서, 최적의 결제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실적 계산 좀 더 쉽게 관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결제일 하나만 바꿔도 내 돈의 흐름을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날에 맞춰서 결제일을 25일로 해두시는데요. 이러면 청구되는 기간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처럼 달력과 어긋나서 지난 한 달간 내가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14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청구 기간이 지난달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가계부와 청구서가 정확히 일치해서 내 소비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정말 쉬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지금 바로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둘째, 상담원에게 신용카드 이용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싶은데 결제일을 며칠로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보통 13일, 14일, 15일 중 하나일 겁니다. 셋째, 그 날짜를 확인했으면 바로 결제일을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조치 하나로 여러분의 돈 관리가 훨씬 더 명확해질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고금리 함정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혜택을 더 받으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우리가 흔히 리볼빙이라고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일부만 먼저 내시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세요 라는 말 들어보셨죠?
당장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엄청난 이자를 내야 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덫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6.8%.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리볼빙 서비스의 평균 이자율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이 20%인데 그에 굉장히 가깝죠? 이건 그냥 이자가 좀 비싼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고금리 대출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리볼빙을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신용점수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둘째, 앞서 보셨듯이 이자율이 살인적으로 높습니다. 셋째, 한번 발을 들이면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불어나는 빚의 굴레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카드 생활을 위한 4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매달 명세서를 꼼꼼히 보고 어떤 항목이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내가 주로 쓰는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인지, 내가 받은 혜택을 잘 쓰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셋째, 소비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결제일을 14일 전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리볼빙 서비스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 4가지만 확실히 지키시면 여러분은 신용카드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여러분의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돈도 함께 지켜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나만 아는 신용카드 꿀팁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집 한 채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 내용이니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